자, 그러면 2부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합리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라고 그러죠. 알고리즘에 의해서. 두 번째는 그냥 감성적이거나 부분적으로 해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휴리스틱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리즘 방식은 굉장히 합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포메이션을 다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를 꼼꼼히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전반부에서 우리가 상당히 종중화됐다 그랬을 때 정말 찾아보는 겁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침식 정도가 그리고 외국인 투자 정도가 이렇게 중국이 어느 나라 비중이 가장 큰가, 그리고 자국민하고 중국인하고 역차별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정말 원전 기술이 외부로 유출을 했는가, 원전 기술자가 가지 않았는가, 이런 거를 꼼꼼히 보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휴리스틱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자기 감정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중국 여행을 갔는데 중국이 너무 좋아. 그래서 순박해. 근데 중국이 그럴 리가 있어. 나머지 정보 나 몰라. 생각하지 않을 거야. 뭐 휴대폰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가격을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의 휴대폰, 그리고 B라는 휴대폰 보고 가격 경쟁력, 그리고 기술 지원 뭐 이런 걸 꼼꼼히 본 다음에 결정을 하는 거는 알고리즘에 의한 거고, 나는 이 디자인이 너무 예뻐. 나머지는 안 봐. 나는 그냥 무조건 이 생긴 게 너무 귀여워서 이걸 살 거야. 이걸 휴리스틱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휴대폰을 사는 거는 정말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냥 뭐 감성적 접근이나 휴리스틱 방법으로 접근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직장을 구하는 것도 감정적으로 구하실 겁니까? 결혼을 하실 때도 그냥 단편적인 거 휴리스틱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더구나 선거라든지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린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하나 정가사범 이거 너무 이렇게 막 찢는다고 그러니까 너무 이상해. 그러니까 저런 사람한테 나라를 넘기면 큰일 날 것 같은 게 있죠. 멀구머니 생겼으니까 키도 크고 그러니까 이게 좋아. 이런 것 휴리스틱 방법이고요. 어디에 이제 내가 주안을 두냐, 뭐 우파다 아니다 뭐 이런 관점에서, 아니면 종중이냐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여태까지 종중 활동을 누가 더 많이 했는가, 이런 것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되는 거죠.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종중 인사가 누가 더 많이 포진되어 있는가, 공통점과 차이점을 하나씩 좀 찾아보겠습니다. 양쪽 다 광주 정신을 계승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헌법 전문에 넣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둘 다 선거 조작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을 음모론의 주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쪽 어찌됐든 양당 전부 선거 조작이라든지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양당 모두 중국 공산당의 침투, 이 부분에 대해서 속방화 전략, 그리고 차이나타운의 침투, 그리고 공자학원의 폐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양당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다. 한 분 정도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양당의 국회의원들 전부 입 하나 뻥끗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캐나다는 공자학원을 전부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유럽도 몰아내고 있고요. 미국도 중국 스파이들을 잡아내고 공자학원을 상당 부분 몰아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다. 양당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권력형 비리 수사에 대해서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 정권에 있었던 신라젠, 옵티머스, 라임, 그 가로등 전멸기 그러한 납품 비리, 그리고 수많은 게이트들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않고 수사조차도 착수하지 않습니다. 양당의 그 입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야기하고 수사해야 된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경기도 분도 문제만도 그렇습니다. 양당 다 경기도를 분도하고 북부 지역을 평화 지역으로 해서 하겠다 그러는데 거기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의 그 침투 전략에 있어서는 군사 요충지에 차이나타운이나 관광지역, 그리고 공자마을을 만들어서 그 나라의 국방, 안보를 무력화하는 것도 엄밀히 초한전, 그리고 한도가 없는 전쟁, 그리고 통일전선 전술, 그리고 속방화 전략, 동북공정의 한 일환입니다.
그것이 분명하게 중국의 대한민국 석방화 전략의 지침으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도를 해서 그래서 평화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반대편으로 한번 의사결정을 해보겠습니다. 휴리스틱 방법으로. 정가 사범 정도의 터프한 남자가 너무 아름다워. 난 정말 좋아. 난 무조건 찍을 거야. 아니면 내 고향은 무조건 서쪽이기 때문에 무조건 찍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법은 휴리스틱 방법이죠. 또 하나는 한동훈 너 너무 키도 크고 멀끔하게 생겼어. 공부도 잘했을 거야. 나는 그래서 무조건 좋아. 좀 대안이 있어? 그러면 뭐 이쪽 그러면 이재명을 찍으라는 얘기야? 저렇게 포악한 정가사범을 찍으라는 얘기야? 대안이 있어? 나는 무조건 찍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사고하는 것은 휴리스틱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결혼을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알아보지도 않고 꼼꼼히 점검해 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여러분들 그냥 저 사람 입은 옷이 너무 그냥 예뻐. 저 사람 구두가 너무 예뻐. 저 사람이 바로 향수 냄새가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결혼할 거야. 이러십니까? 의사결정 과정. 인간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사고를 하면서 결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외로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의외로 더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합리적 사고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예가 있죠. 콩나물을 사러 가서 재래시장에 가가지고 그거 한 5,000원어치 사면서 500원, 1,000원 깎으려고 막 그럽니다. 근데 100억짜리 상가를 산다든지 3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그랬을 때 꼼꼼하게 점검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강남구에 있으니까 난 무조건 살 거야. 난 서초구에 있으니까 무조건 살 거야.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요,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일들에 대해서 더 휴리스틱한 방법을 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나는 그냥 무조건 내 고향은 오른쪽이기 때문에 그냥 하던 대로 계속해서 국힘당은 우파일 거야. 그리고 거기서 나온 후보나 거기서 나온 사람들은 무조건 당연히 대한민국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그러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사람들이겠지. 살펴보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찍는 겁니다. 또 서쪽에서는 무조건 정가 사범 정도는 터프해야지 큰일을 하지. 이렇게 사람이 살면서 정가도 안 하고서 어떻게 큰일을 해? 이러면서 무조건 찍는 겁니다. 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헛웃음이 나오시죠. 근데 그게 현실입니다. 이랬을 때 제가 어떻게 교육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설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제 돌아오는 질문이 그럼 대안이냐? 여러분, 대안은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겁니다. 자, 제가 대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양당 그리고 그 외의 당을 꼼꼼히 점검을 해서 그게 휴리스틱 방법, 감정적이거나 부분적인 정보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 아니면 합리적 사고에서 결정을 하셨다면, 양당이 그렇게 흡족하시다면 거기에서 그냥 사고가 머물러도 됩니다. 판단이 거기서 의사결정이 끝나겠죠. 그런데 아니라고 그랬을 때 도저히 이 양당이 전부 종중 매국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하시면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부정선거에 전면 투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윤석열 정권은 절대로 부정선거 수사를 하지 않겠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겠죠. 그리고 국힘당도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겠죠. 하다못해 투표 관리인 개인 도장을 찍으라는, 그러니까 그나마 선거 조작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나마 막아낼 수 있는 그것조차도 안 하겠죠. 선거를 정성화시키고 민의가 반영되게 하려는 것조차도 이제 하지 않고 막는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택할 수 있는 거는 국민봉기겠죠. 전부 국민들이 일어나 가지고 양당을 모두 타도하고 선거 조작 세력들을 몰아내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그럴 용기가 없고 그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키보드 워리어로 그냥 남아 계시는 거겠죠. 또 한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양당이 정말로 가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정당을 하나 만든다. 그래서 정말 우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고 선거 조작을 규명하려는 그런 사람들로 해서 정당을 만든다. 그리고 후보를 낸다. 그리고 총선에 참여한다. 이번이 안 되면 다음번 이러면서 간다. 주변에서 표 분산하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간다. 상당히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그게 있습니다. 각 지역이나 입후보를 해서 하는 후보들의 표가 모조리 양당의 선거 조작에 의해서 빼앗깁니다. 역대 선거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선거 조작 세력에 잘 보이거나 양당에 기생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줄을 서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에는 그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도 국민들이 또 지지하지도 않고 또 심정적으로는 그 사람들을 호응하지만 나는 무조건 민주당이야, 나는 무조건 국힘당이야,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거니와 또 깨어있는 국민들이 모아준다 하더라도 그 표는 선거 조작에 의해서 다 빼앗겨 버립니다. 개표 과정에.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교육과 계몽운동, 이런 거를 통해서 사람은 결국 아는 만큼 보인다.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중국 세계 공산화 전략, 중국의 서리 없는 전쟁, 초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만 우리나라의 전국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운동권 세력들이 종북에서 종중으로 넘어간 사람들, 또 종북 수준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경쟁관계, 그리고 양당에 침투하는 방법, 그리고 통일전선 전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어떤 현상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중국 공산당, 우리나라의 운동권, 그리고 선거 조작, 이 세 가지를 연결시킬 수 없는 사람들은 정말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에 대한 것,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게 되었고, 그 이후에 북한과 연계된 세력들, 그리고 북한이 얼만큼 대한민국의 정책성을 파괴하려고 여태까지 공작을 해왔는가, 그리고 어떻게 많은 부분에 침투되어 왔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다 알지 못하고 나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막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동물 안에서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은 동그란 거야. 그리고 거기에 뭐 별만 비칠 때는 나 별 하나 있어. 그리고 달만 비칠 때 달 하나 있어. 이 세상의 하늘은 동그랗고 별은 딱 하나야.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교육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상당히 좌파, 세뇌화된 교육으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학교 교육은 이미 장악돼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나라가 석방화되고 중국의 속국이 되고 그러는데 어느 세월에 교육을 시켜서 어느 세월에 이렇게 할 것이냐. 그런데 그것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달리 방법이 있는 게 아니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까 선거 조작, 그리고 중국이 속방화되는 것, 이런 것에 목숨을 걸고 나와서 싸우는 사람이 거의 없고,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교육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설사 나라가 속방이 되더라도 교육을 해야 결국은 되찾을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됐고, 그리고 지금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된 것은 교육의 힘이었습니다. 구한말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서재필 선생님이 미국에서 공부했다 와가지고 여기서 자유민주주의를 알려주고, 그거에 영향을 받은 안창호라든지 이승만, 거기 여러 세력들이 교육운동을 하고 또 독립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자유민주주의로, 공산주의도 아니고 조선 500년으로 돌아가는 왕조체제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우리나라를 건국한 것은 교육의 힘이었습니다. 거기에 교육받은 사람들이 외교와 국제관계를 잘 활용을 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된 겁니다. 국민 여러분 선택은 국민 여러분들께 달렸습니다. 이 땅이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민을 미리 생각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테고요. 교육운동을 하실 분들도 있을 테고요. 또 아니면 나는 전명 목숨을 걸고
나는 선거 조작 이것을 막아내는 것, 뭐 양당은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그렇다고 새로운 정당 어차피 선거 조작으로 표 다 빼앗길 거, 그쪽에 힘을 쏟느니 나는 그냥 선거 조작, 부정선거를 막아내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 그런 분도 계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설사 내가 다 표를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그럼 언제 우리가 제대로 된 우파 정당, 자유민주주의 정당을 만들 것이냐. 그래서 그 만드는 기초 작업을 하고 이번에 안 되면 다음. 설령 전체주의가 되고 중국의 속방이 돼서 우리가 전부 파괴되는 한이 있어도 정당을 만들어서 지하운동을 하는 한이 있어도 정당을 만들어서 자유민주주의를 찾아보겠다.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하는 부분,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가능한 부분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뭐 한 20-30% 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제재도 심하고요.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선거법이 있기 때문에 개인 실명을 걸어서 누가 종중 인사이고 종중 행적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 싸움은요, 한 번에 끝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자, 중국의 소리 없는 전쟁 수십 년 동안 준비해서 마지막 단추를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운동권, 그러니까 운동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저는 싫은데, 이 사람들 그 종중 매국 세력, 종북 매국 세력들이 나라를 마지막 순간에 넘기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당에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준비해오는 기간보다 더 길게 준비해서 막아내야 되는 싸움입니다. 아마 제가 살아생전 이기는 걸 보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는 싸움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힘을 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것은요, 자기의 사고부터 일단 합리적 사고로 바꾸는 작업,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쓰고 그러한 훈련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구한말에도 상당히 어려웠고 6.25 때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랬지만 우리 선조들은 정말 용기 있게 이겨나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겨나가지 않으면요, 우리 후손들은 노예가 됩니다. 우리 후손들이 중국 공산당에 발 마사지를 하고, 우리 처녀들이 팔려가고, 우리 청년들이 장기 적출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국민 여러분, 힘을 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